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를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축하드려도 되는 거죠? 축하할 일이죠. 민주당 입장과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결과고요. 예. 또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면도 있었지만 예.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죠.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는 당연히 예상하셨을 거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요즘에 이제 워낙 재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저도 어제 법원 안으로는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아, 예, 제가 뭐 들어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는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제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현장 계셨어요? 현장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있는 그 재판정은 아니고 예. 그 옆에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 또 재판정이 예.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최고인들하고 저도 좀 가서 계속 이제 앉아 있었는데 예. 밖에서 앉았어요. 그것도. 예. 근데 상당히 좀 떨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데 하나하나 듣는데 뭐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어제 선고가 길었죠. 네, 예. 상당히 긴장한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방송국 출신이잖아요. 예. 앵커를 저도 오래 했는데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특히 이제 선거는 말의 전쟁이거든요. 뭐 그렇죠. 말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정치적 견해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은 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또 언론도 검증하고 거기에 유권자가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검찰이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인 말의 전쟁에 있어서 문구 하나를 따가지고 이 문구가 허위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에 나왔잖아요. 정치적 견해라든가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야당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획수사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메시지, 또 말의 진실 이런 부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지 사법의 잣대로 잴 건 아니다. 이런 아니 말씀이신가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얘기한 거잖아요. 인식이라든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자기의 정치적 당선을 위해서 썼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는 낙선자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그 말의 전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 야당 대표라든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찰의 도구를 이용해서 썼던 적은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고 그 검찰에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완전히 짓밟겠다라고 하는 것이 2년 반 동안 이어져 왔던 결과가 결국은 무리한 기획수사였다라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서 나타난 것이죠. 의원님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끝나고 저 기자들 앞에서 밝힌 이제 소회가 네네. 이제 사필 규정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사필 규정 말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소회를 좀 가까운 의원들에게 밝힌 것은 좀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예. 지난 그 테러 당한 거 있잖아요. 목에 칼을 맞고 예.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그 이전에는 사실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초조한 면도 있었고 특히 이제 재판이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가족까지 털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 하다 보면 위축되는 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사를 인간이라고 많이 하는 것이. 받다 보니까. 예. 수사도 받고 재판이 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막 이루어지고 예. 또 가족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어져 가지고 상당히 괴로운 면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좀 초연하고 유연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일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예. 그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거 전혀 딱히 없으셨고요. 없었다는. 그날 어제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아 재판 예, 받기 예, 전에. 예. 지도부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예.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하고 예. 근데 재판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걱정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가 예.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의연하고 어허.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연연하거나 이래 버리면 예.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고 그 자체가 흔들리면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굳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도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선거 받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비포 애프터가 예. 많이 달라지셨죠. 그러니까 저 부산의 네, 칼테러 맞으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목숨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있고 나서 확실히 더 정치 지도자로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선거 전후에 예, 별로 예. 표정 변화라든지 그런 건 없었다는 전혀 말씀이신 거죠? 없었죠. 예, 예. 의연하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자 어제 이제 검찰에 대한 저 메시지도 냈어요. 더 이상 이 부분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집권하게 되면 검찰 개혁을 드라이브 걸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그런 의미는 건가요? 아니고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지금 어제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의 국면에 있는데 특히 예. 이제 윤석열 정권을 되돌아보면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야당 옥죄고 야당 수사하고 반국가 세력을 몰아서 자신들의 집권을 더욱더 영구히 집권하고 장기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으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전선에 누가 있었냐. 검찰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되돌아봐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진두로 든 게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 특히 이제 선거법 1심이 징역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무죄 나오면서 그걸 다 털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는 조기 대선에만 집중하고 준비하는 이런 분위기로 당이 싹 바뀌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여전히 이제 내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왜냐하면 예. 윤석열 파면되지 않고 있고 또 윤석열의 그 내란 세력이 지금 다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기관장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기관의 수장을 지금 맡고 있는 가운데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그래도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죠.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 확정이 되면 대선 모드로 변경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 얘기보다는 이제 선 내란의 종식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프레임을 해왔습니다.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혔죠, 사실은. 그렇게 먹혔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좀 뿌리를 내렸던 면도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이건 뭐였냐면 검찰의 리스크였고 윤석열 리스크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검찰 리스크와 윤석열 리스크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예. 무리한 정치적 제거가 자신들의 리스크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한국 정치에서 정적을 제거시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굳건한 리더십으로 만들어준 것이 윤석열 아니까 그게 또 다른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 빨리 633원칙에 따라 3개월 안에 다시 판결 내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을 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있다고 봐요.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모든 것을 이재명으로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문제를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인정한 적도 없고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없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 철학도 없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도 없고 결국 이재명과 관련된 법적인 옥죄기를 이어서 자신들의 집권을 다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소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집권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로서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야지 자신들의 권력의 연장선상에서만 그러한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뭐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는 좀 자유로워진 건데.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남은 다른 재판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헌법 84조 부분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머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대북송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지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 준비가 좀 돼 계십니까? 방어 그거는 논리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 헌법학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불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도 않아요. 저는 법률가시잖아요. 저는 예, 뭐 예. 법률가가 아닌 상식적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 소라고 하는 것은 기소 아니에요. 기소도 당하지 않나 하는 거고 그 소를 추라고 하는 것은 수행 일행하는 겁니까? 예.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추라고 하는 것은 그 추는 뭐냐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하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고만 남았는데 이제 탄핵 선고 네네. 아직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안 되고 사흘로 넘어갈 것 같은데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헌재에서 선고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 그건 뭐 단순한 사건이라고 봐요. 윤석열의 유언 유법인데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예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예. 이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내부 이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이견 거다. 조율 과정이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예. 뭐 우리가 단순하게 예측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없고 저도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견이 있고 이견 조율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합리적 예측인 것이죠 이건. 예.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제인가요? 네네. 보이지 않는 손 헌재가 저 선고가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고의 지연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무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이제 아닌 거고 어쨌든 선고가 안 나오는데 이게 헌재가 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의원님도 좀 그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아니 뭐 의도라기보다는 예. 그들 안에서의 헌법재판관에 좀 이견이 있으니까 예. 그걸 마지막까지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뭐 너무 뭐 의도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예. 헌법재판관에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방송국 생활하면서도 예. 많은 법관들을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 예. 재판한다라고 하는 기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여러 의견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략적인 그 큰 부분에 있어서 유언 유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은 없을 거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도성과 음모성 아니겠어요? 그걸 예. 굳이 뭐 그걸 알 수도 없는 문제고 예. 그거 제가 뭐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된 이후에도 혹시 그 판결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네네. 혹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1심과는 결론이 달라진 부분 이 결론이 뭔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 우려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헌법재판관들은 제일 기준을 무엇을 하냐면 정치적인 분위기 영향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정치적 세를 가지고 극우파들이 준동하니까 극우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냐. 예. 이런 기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극우가 작동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좀 들어서 헌법재판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봐요. 예. 그 헌법과 법률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는 있겠죠. 한동안에 뭐 극우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힘이 또 작동해서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해석의 영역인 것이지 예. 그런 판단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 뭐 의미는 없지만 여권에서는 많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여권에서 그 기대가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기대이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건 분위기가 더 오히려 더 가는 분위기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권의 뭐 기대는 뭐 이런 거죠, 의원님. 보니까 인용을 쓸 거면은 벌써 썼을 건데 선고가 늦어지고 의원님도 말씀하시듯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의 목소리가 커져서
6명 정족수가 안 돼서 길어지는 거 아니야? 기각 각하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권의 기대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권의 그런 기대와 이런 것이 예.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떡해요? 아니 헌법과 헌법 재판관들에게 법률과 헌법의 그 가치로 판단하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기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 여권의 지도자의 언어가 맞는 것이지. 예. 무슨 뭐가 어떻다 이렇게 예. 자신들이 예단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가 알겠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 보면은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게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니, 다시 탄핵 갑니까? 아니 요번에 네. 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판결이 나왔고 예.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 심판과 과정에서의 그 선고문을 보면 예. 결국은 임명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부하면은요? 그거는 헌법과 법률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예.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탄핵 아니, 진행할 수도 있다. 지금 아니 뭐 탄핵 진행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러한 유연 유법한 내용이 계속 드러난다고 하면은 예.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직 탄핵 카드 살아 있단 말씀이신 거죠? 탄핵 카드가 살아있다기보다는 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어떠한 정치적 역할이 아니라 예, 예. 헌법적 소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혹시 언제까지 한 기다려 볼게요. 데드라인이 좀 있으세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